태조 2년 1393년 6월 14일 조선 궁궐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집니다. 잠수당한 내시 1명, 궁에서 쫓겨난 세자빈 1명, 그리고 진실을 묻는 모든 이들을 옥에 가둔 태조 이성계. 세자의 나이 겨우 11살. 어린 남편과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없었던 젊은 세자빈. 그녀의 외로움을 채운 것은 내시 이만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 그 엄격한 질서 뒤에 숨겨진 금지된 사랑. 하지만 권력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조차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이 사건.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조 2년 서기 1393년. 조선이 개국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한양 궁궐 곳곳에는 아직 고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새로운 왕조를 향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던 때였죠. 이성계, 그는 무인으로서 역성혁명을 성공시킨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 복잡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결국 태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닌 막내 아들 방서. 그의 나이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왜 막내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방석의 어머니 강씨, 즉 신덕왕후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태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 그녀가 낳은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일어날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세자 책봉식이 끝나자 곧바로 세자빈 간택이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세자빈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미래의 왕비가 되는 것이니까요. 명문가의 딸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 현빈 유씨. 그녀는 아름다웠고 교양이 있었으며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죠. 가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붉은 비단과 황금색 장식으로 꾸며진 궁궐. 백관들의 축하, 화려한 의식. 겉으로 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혼례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방에 들어간 순간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세자빈 마마, 오늘은 연을 날리러 가실까요? 그녀의 남편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연을 날리고 숨바꼭질을 하고 무관들의 활쏘기를 구경하는 것이 더 좋은 11살 소년. 부부의 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현빈 유씨는 세자빈이라는 화려한 지위를 얻었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궁궐은 그녀에게는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침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비단 이불 속 차갑고 넓은 공간. 옆에 누워야 할 사람은 아직 유모의 품이 그리운 어린 세자. 이것이 내 운명인가? 궁녀들은 그녀를 마마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진정한 세자빈이 아니라는 것을. 명목뿐인 지위, 형식뿐인 부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도 그녀의 외로움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세자빈이라는 껍데기만 봤을 뿐이죠.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수라를 준비하고 그녀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사람. 내시 이만이었습니다. 내시. 그들은 궁궐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세를 통해 육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대가로 궁궐에서 살 권리를 얻은 사람들. 이만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왜 내시가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였을까요? 어쨌든 그는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였습니다. 세자빈 마마, 오늘 수라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소. 이만. 짧은 대화. 형식적인 인사.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만은 세자빈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어있는 슬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마마,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이만, 그대는 외롭지 않은가? 어느 날 세자빈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만은 깨달았죠.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은 세자빈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한 여인일 뿐이라는 것을. 소인도 외롭습니다, 마마. 금지된 대화였습니다. 내시가 감히 세자빈과 사적인 감정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엄격한 궁궐 규율을 넘어서는 행위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세자가 잠든 후 이만은 세자빈의 처소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점검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그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어떤가요? 소인이 기억하는 바깥 세상은 자유로웠습니다. 자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세자빈은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고 결혼과 동시에 궁궐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포기했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의 벚꽃이 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궁궐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밤. 이만. 네, 마마. 그대만이 나의 진짜 마음을 아는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그 어떤 기록도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삼강오륜이 사회의 근간이던 시대, 여자의 정절은 목숨보다 중요했고 내시는 궁녀와의 관계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법과 규율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났을 때 금지된 감정은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만남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궁녀들도 다른 내시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세자빈 처소에 이만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머문다고.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태조 2년 6월 14일. 조선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날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발각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질투심에 눈이 먼 궁녀의 밀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연히 목격한 내시의 보고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나 대담해진 두 사람의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소식은 태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전하, 아뢰기 황공하오나. 세자빈 마마와 내시 이만이. 보고를 받는 순간 태조 이성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 미래의 왕이 될 세자의 아내가 내시와? 무엇이라 하였느냐? 다시 말해보라. 태조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고 조사 결과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조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개국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조선. 아직 불안정한 정치 상황. 고려 출신 신하들의 견제.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더구나 세자는 태조가 정치적 계산 끝에 억지로 앉힌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을 제치고 세자가 된 방석에 대한 불만이 이미 조정에 가득했죠. 만약 이 스캔들이 알려진다면 세자 폐위론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당장 이만을 잡아들이고 세자빈을 별궁에 가두라. 태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되돌릴 수 없는 명령. 내시 이만은 즉시 체포됩니다. 형조로 끌려간 그는 혹독한 문초를 받았을 겁니다. 매질과 고문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며칠 후 태조는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이만의 목을 베라. 그리고 세자빈은 사가로 돌려보내라. 참수형.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중 하나입니다. 목이 잘린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몸이 온전해야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만은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을 겁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칼날이 번쩍이고 그의 목이 떨어집니다. 한 남자의 인생이, 금지된 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세자빈 현빈 유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죽음도 허락받지 못한 채 궁궐에서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화려한 세자빈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채 궁궐 문을 나서는 그녀. 뒤돌아본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가로 돌아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 조선시대 여자에게 정절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그녀. 그녀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존재는 어쩌면 11살 세자 방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내시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역사는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리라는 것입니다.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만은 죽었고 세자빈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간과 형조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헌부와 사간원, 조선의 언론이자 감찰기관인 이들은 왕실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었죠. 전하,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세자빈과 내시가 정말로 간통을 저질렀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모함은 아닙니까? 관리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였죠. 아무리 왕실의 일이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태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왕실의 치부를 캐묻는가? 이 일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누구든 다시 이 일을 거론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태조는 진상을 밝히려는 모든 관리를 옥에 가둡니다. 사헌부 관원, 사간원 관원, 형조 관리.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태조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11살짜리 소년을 세자로 만든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점. 둘째, 세자빈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궁궐 생활이 가혹했다는 점. 셋째, 궁궐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태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자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이미 형들을 제치고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방석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 여기에 세자빈 스캔들까지 더해진다면 세자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방석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태조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은 결국 막을 수 없었던 거죠. 태조는 진상을 묻던 관리들을 처벌합니다. 파직, 유배, 고향으로 추방.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일은 실록에 자세히 기록하지 말라. 왕실의 수치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 조선 왕조실록. 그것은 조선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이자 동시에 가장 정직한 역사서였습니다. 왕의 잘못도 신하들의 비리도 모두 기록했죠.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실록조차 침묵합니다. 실제로 태조실록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매우 간략합니다. 세자빈 유씨가 내시 이만과 간통하여 이만을 참수하고 유씨를 배출하였다. 대간이 그 자세한 연유를 묻자 상이 노하여 모두 옥에 가두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11살 어린 세자와 부부의 정을 나눌 수 없었던 젊은 세자빈의 외로움이 비극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조는 왕위를 물러났고 세자 방석은 왕자의 난으로 죽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사건은 궁궐의 금기로 남았습니다. 세자빈과 내시에 금지된 사랑. 그것은 권력이 얼마나 냉혹하게 개인의 감정을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금지된 사랑에 빠진 세자빈과 내시일까요? 아니면 11살 어린아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젊은 여인을 황금빛 감옥에 가둔 권력일까요? 진실을 밝히려던 관리들을 옥에 가두고 역사 기록마저 조작하려 한 태조일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화려한 궁궐 뒤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권력에 의해 짓밟힌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찬란한 문화와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세자빈, 현빈, 유씨와 내시 이만.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역사의 한 줄 기록으로만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인간의 감정은 법과 규율보다 가벼운 것인가? 권력은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